자, 반갑습니다. 개미구주대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날 국내 증시는 휴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국내 증시 쉬었다라는 건 내일 화요일장 시작했을 때 금요일 날 시장에서 만들어졌던 상승 흐름과 주말 동안 나왔던 이 미국 반도체 관련 흐름이 한꺼번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내일 오릅니다,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차트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기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동성이 나왔을 때 주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구독,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날 삼성전자 27만 4,500원 마감을 했겠죠. 중요한 거는 단순히 금요일날 올랐다라는 사실이 아니겠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강한 반등을 만들어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매물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8월 14일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27만 원을 돌파하면서 27만 4,500원 마감을 해줬고, SK하이닉스 역시 166만 7천 원 6%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6,900포인트까지 올라가준 모습이고요. 7,000포인트까지 근접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부분에서 위쪽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내일 무조건 오른다 해서 주가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저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위쪽에 기다리고 있는 기존 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이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기존 물려있던 주주 여러분들이 본전 오면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요. 단기 차익 실현은 물량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눌리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려고 하는 대기 자금이 들어오겠죠. 결국 내일은 위에서는 매도세, 아래에서는 매도세가 부딪히는 힘겨루기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되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캔들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이 내일장 볼 때 단순히 삼성전자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가격에서 출발을 했고 어느 가격에서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을 거래량과 수급으로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제가 가격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가 27만 4,500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7만원 초중반 단기적으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면 27만원 후반대 28만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매물 부담을 확인해야겠죠.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넘어선다면 그 다음은 28만 5천원에서 29만원, 그리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30만원까지 열어볼 수 있겠죠. 반대로 아래에서는 27만원 부간 첫 번째 기준점이고, 이 가격 장중에 흔들리더라도 무너지는 것보다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아래로는 26만원에서 26만 8천원 부근 단기 지지 영역으로 보고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죠. 여기서 제가 주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지선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7만원 장중에 1,000원, 2,000원 깨졌다고 해서 지지선 깨졌네? 끝났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가격 하나가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 수급, 종가 위치를 같이 봐야 됩니다. 27만원 아래로 순식간에 내려갔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27만원 위로 올라온다면 아래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신호를 볼 수 있고, 반대로 27만원을 깨고 거래량까지 증가하면서 종가가 그 아래로 형성된다면 그때는 단기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 라기보다는 흔들림이 나오고 변동성이 연출됐다. 그러면 세력들은 다시 한번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는 투매를 유도하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위기로 느끼는 게 아니라 기회로 적용하면서 다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수급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주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는 핵심은 상승하는 날 외국인들의 매수와 개인 여러분들의 매도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거나 기존 물량을 정리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다라는 의미겠죠. 실제로 8월 14일 금요일날 코스피 전체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3조 3,800억 정도 순매수로 들어왔고, 개인 여러분들이 1조 800억 정도 매도했고, 기관 역시 1조 2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외국인의 중심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날이었다. 이 흐름에서 삼성전자를 보면 저는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되는지가 화요일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사줬는데 화요일날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적어도 매도 압력을 크게 만들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화요일날 시초가 강하게 올라간 뒤에 윗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전환되고 거래량까지 크게 터진다면 위쪽 매물대에서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는 눌림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금융투자 매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금융투자는 프로그램이나 단기 포지션 조정 성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루의 기관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매도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줬느냐,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그 역할을 해줬다는 점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흐름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반도체 업종과 AI 관련주 흐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단순히 메모리 업체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고요. 올해 2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5월에는 HBM4E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7월에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30년까지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이상 메모리 파운더리 협력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HBM만이 있는 게 아니라 파운더리와 첨단 패키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앞으로 볼 때 단순히 D램 가격이 올라가느냐 하나 보는 게 아니라 뭐 AI 가속기, HBM 파운더리 첨단 패키징까지 하나의 AI 인프라 공급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저점을 찍고 추세를 올리는 과정에서 잠깐 눌림이 나왔다고 해서 매도하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50만원, 40만원 갔을 때 후회하실 수 있다. 38만원에서 고점에 물려 계신 개인 여러분들 정말 많아서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관망하는 추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하다 보면 다시 한번 고점에 물리면서 손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래량과 수급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손실이 나실 수 있고 수익이 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 최대한 손실 안 나도록 영상 제작하고 연휴 동안도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한 번씩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많은 노출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옥시아 주가가 5.9% 급등을 했고 미국 반도체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도쿄증권에서 키옥시아가 주가 전 거래 대비 5.9% 오른 56,000원에 기록하면서 강한 연출을 보여줬고 8천억 엔 규모 자사주 매입 완료까지 해줬습니다. 미국 메모리 관련주도 상승 힘입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샌디스크 주가도 1,7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고 메모리 열풍이 이어질 수 있다. 사상 최고치를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샌디스크가 6% 급등을 해서 1,740달러를 넘어섰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메모리 업체들도 동반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 줄 수는 있겠지만 매물대가 아직 중요하게 쌓여져 있다. 지금 위아래 꼴이 달면서 위아래 흔들면서 변동성을 연출해주면서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눌림목을 우리가 항상 체크하면서 매수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바뀔 수 있고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망하시다 보면
본전만 와서 팔다 보면 수익 나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한 30%에서 40% 분할 매도하셔가지고 우리가 저점에서 다시 귀에 잡고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가 3, 40%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호재가 있다고 해서 내일 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재료와 좋은 차트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도 단기 매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호재만 보고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호재가 실제 수급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시초가 강하게 출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7만 8천 원이나 28만 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날아간다.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포모 오셔가지고 생각해서 추격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겠죠.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오는지 위쪽 매물대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28만 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음에도 주가가 계속 그 가격에서 버티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때는 기존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돌파 후에 안정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28만 원 근처에서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한다면 여기서 매물 소화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여러분들 무조건 내일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매도할 필요도 없고 오른다고 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승의 질이다. 그리고 반대로 내일 시초가가 약하게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흐름이나 국내 선물 영향 때문에 시초가부터 살짝 흔들릴 수 있겠죠. 이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뭡니까? 시초가 몇 분 보고 공포에 매도하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차트는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 구간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아래 꼬리 만들 수 있고 오전에 털렸다가 오후에 회복하면서 윗꼬리 아래꼬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을 했을 때 매수가 어느 구간에서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주주 여러분들이 본업 하시면서 장을 계속 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계속 호가창만 보고 있을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에서 갑자기 1% 2% 흔들리면 무슨 이거 악재 생겼나 끝난 건가 하고 겁먹고 물량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좋은 종목의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눌림을 공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주주 여러분들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27만 원 부근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27만 8천 원에서 28만 원 부근 매물대 거래량으로 소화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매수세가 유지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28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을 해준다면 그때부터는 28만 5천 원에서 29만 원, 그 다음은 30만 원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반대로 28만 원을 터치하고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27만 원 아래로 밀리면 그때는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단정할 게 아니라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제가 왜 자꾸 매물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상승하더라도 매물 한번 전부 뚫어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위에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더 현실적인 흐름이기 때문이겠죠. 주가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27만 원, 28만 원, 29만 원, 30만 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다가 매물이 나오고 눌렸다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올라가면서 또 매물이 나오고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음 가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승 추세 속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는 주주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홀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금만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중 관리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위쪽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 이제 30만 원 가겠지, 35만 원 가겠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과하게 늘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추격하다가 보면 조정이 나오면 평단가가 높아져서 정작 좋은 눌림목이 왔을 때 추가 대응 못 하십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관리해 놓으면 눌림목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여유
여유 있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욕심을 조절하고 눌림이 나왔을 때 공포를 조절하는 것, 이게 삼성전자 같은 대응주의 대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장에서 특히 시초가 이후 첫 번째 30분을 중요 있게 보고 있고요. 시초가가 강하게 갭을 만들어도 바로 매수하지 않고 그 가격이 실제로 지켜주는지 봐야 됩니다. 반대로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하더라도 27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시초가 회복한다면 오히려 좋은 눌림목을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중 관리하고 대응, 이 타이밍이 놓치지 않게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유저 여러분들이 내일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공포 때문에 물량을 세력들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뭐 1%, 2%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끝났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28만 원 넘는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상 안에서 올려드리고 라이브까지 오전장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해 주시고 이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도움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손실 안 나도록 그리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 끝까지 드릴 거니까 라이브 참여 많이 해주시고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않도록 최대한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한 번씩 저희 채널 구독 안 눌러주셨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창에 매도 금지 세력들 엿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50만 전자 가보자 신고가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써주시면 저희 채널 힘도 나고 도움도 많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오전장에 라이브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와 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